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이번에는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는데 윤 후보 측은 22년 전 논문을 지금의 잣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면서 두둔했습니다. 또 김 씨가 사과 기자회견을 하기 이틀 전 자신이 악마화돼 있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한 방송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1999년 김건희 씨의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입니다. 20세기 초 독일 화가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란 논문인데 논문보다 4년 전에 나온 한 번역서와 비교해보니 곳곳에서 통째로 옮긴 문장들이 발견됩니다. JTBC는 참고 문헌 목록에 빠져있던 논문 4개 등의 내용을 표절 검사 프로그램에 넣어 다시 분석한 결과 표절률은 42%에 달했고 전체 48쪽 가운데 43쪽에서 표절 흔적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22년 전 논문을 현재의 기준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이런 방식이면 이재명 후보의 2006년 석사 논문이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지난 2000년 석사 논문도 문제가 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케이스하고 다르지 않았다. 인사청문회 때 문제 없는 것으로 그런 결론이 났었다는 얘기만 전 들었고. 정치권에선 드러난 진실은 없고 의혹만 쌓여간다. 이상한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즉각 재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허위 경력으로 대학 강당까지 설계된 1년의 과정에서 석사 학위 논문은 발단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제할 수 없는 주요한 검증 대상입니다. 김 씨가 공동 번역자로 참여해 지난 2006년 발간된 서적에 부실 번역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YTN은 김 씨의 해명 인터뷰를 전했는데 공개 사과 이틀 전 진행된 이 인터뷰에서 김 씨는 결혼 전 일에 대한 언론의 검증에 대해 억울하다는 뜻을 표시했습니다. 아예 안 나오면 제일 좋아하시겠죠. 제가 지금 거의 악마화돼 있잖아요. 공적인 관심사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 옛날에 제가 결혼도 전에 이거는 만약 공적인 관심사는 아닐 수 있잖아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한 김건희 씨의 유세 참여 여부에 대해 윤 후보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 아니냐며 강요하거나 권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최근 국민대가 표절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논란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표절 의혹이 나온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숙명여대가 결론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지난 6월 숙대에서 전체 교수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편 교수가 직접 나서 총장에게 학교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해 따져 물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명여대에서 독일화가 파울 클레를 연구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논문보다 4년 전에 출판된 번역서, 참고문헌 목록에 빠져있던 선행 논문 등과 비교해보니 표절 의혹이 뚜렷했습니다. 작년 말 의혹이 제기된 뒤 조사에 나선 숙명여대는 지난 3월 예비조사를 마쳤는데도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학내에서도 공개적인 문제 제기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6월 숙명여대가 1학기를 마무리하며 연 전체 교수회의에서 질문이 나온 겁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교수는 총장을 향해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심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관련 보도가 많은데 심사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 학교 측의 대처가 미온적인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이에 대해 숙명여대 총장은 철저히 검증할 거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달 가까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대학 측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비공개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는데 오히려 더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대학교 역시 표절이 아니라면서도 투명한 근거를 밝히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수단체들은 자체 검증단을 구성해 김 여사의 논문을 직접 검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주로 학회장이나 교수단체 대표 또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증 방법, 검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들 단체는 국민대 판정은 교육부 훈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자료 공개와 교육부의 재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선입니다. 그럼 그 얘기 나온 길에 그럼 김건희 씨 관련 얘기를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석사 논문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 석사 논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표절을 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가 예. 됐었고 다른 논문과 마찬가지로 거의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 내지는 뭐 이런 뭐 인터넷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그대로 표절된 것 예. 같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상황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석사 논문뿐만 아니라 국민대학 대학 입장에서는 표절이 아니다라고 이 결론을 냈지만 뭐 시민단체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자체적으로라도 검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움직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단체라고 해서 뭐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전국 사립대학 교수연합회라든가 뭐 교수 노조라든가 이런 곳에서 학자분들이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만약에 그냥 이대로 인정이 되면 그분들의 말씀은 뭐냐면 예. 뭐 학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수준이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석사 논문 관련된 숙명여대는 어떤 입장인가요?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직까지도 예. 결론을 못 내리고 있거든요. 예.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 숙명여대 그 대학 동문회에서 숙명여대 측에 빨리 이 검증 결과를 내놓으라고 예. 했고 그 숙명여대 측에서 지난 4월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 게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예. 지금 코로나19 같은 상황도 있고 해서 제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못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해가는 해명은 아니군요. 네, 거기에 예. 덧붙여서는 뭔가 이제 외부에서 어떤 그 시선 같은 것들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 사실 그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뭐 경찰의 수사라든가 검찰의 수사도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학문적인 바탕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어떤 검증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이게 뭐 표절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이 대학들에 이렇게 보내는 그렇습니다. 시선이 따갑지 않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처럼 자꾸 여겨지거든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이미 지난해 논란이 불거지는데 이 언론에서도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컴퓨터 장치를 동원해서 몇 %까지 비슷한지 예.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따지면 석사 논문이 그렇게 또 방대한 것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게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은 일이냐. 아니죠, 아무리 네, 봐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논란의 와중에서 국민대의 경우에도요.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으니까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다른 검증하는 분들이 표절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또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것이 몇 % 이상 완전한 표절이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분명 가장 큰 피해자는 동문들. 네. 거기 졸업한 분들, 거기서 다른 열심히 해서 학위를 받은 분들의 어떤 명예가 가장 실추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떤 법적인 분쟁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 보인다. 예. 만약에 아까 제가 이제 법적인 부분을 그 단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학자 전체들이기 때문에. 예. 하지만 적어도 이제 국민대에서 뭐 같은 분야에서 같은 예. 학과에서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분이 생각할 때는 같은 수준의 박사로 지금 그래서요. 여겨지는 게 아니냐. 예. 만약에 이제 표절이라는 게 확실하다 한다면 생각하면 그 부분이 가장 그렇죠. 그분들이 예. 가장 화가 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뭐 단순한 감정적인 게 아니라 국민대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 조치를 뭐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도 가능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전체 시민단체에서 이거를 문제 삼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 이제 그거를 뚫어가려면 이제 확실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소송하기도 참 어려운 게 예. 숙명여대도 그렇고 이 위원회 조차를 꾸린 것은 이게 아직 만약에 소송이 이루어지면요. 네. 이것이 표절이다 아니다를 법원에서 결론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입증하는 쪽에서는 표절인데 왜 이런 식으로 표절이 아니다라고 그래야 하면 그런 식의 소송이 될 테니까요. 양측이 각자의 예. 주장을 낼 것이고요. 그러면 양측의 주장만 가지고 보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뭐 법원에서는 이제 제3의 기관에 예. 이른바 이제 뭐 사실조회 같은 걸 하든지 감정을 맡기는데 예.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해당 대학으로서는 정말 약간 정말 왜냐하면 창피스러운 자신들이 일이죠. 판단을 한 거를 못 믿어가지고 어떤 그 다른 제3기관이 자꾸 판단을 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법적으로. 아마 예. 대학 입장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됐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러나 그 얘기가 그럼 현재 대학의 자율성을 스스로 지켰느냐 글쎄요. 이 부분까지 또 넘어갈 수가 있겠죠. 이 논란이 오래되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피해를 보는 건 그 학생들과 예. 어떤 거기서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